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윤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한 주 만에 뵙는데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대표님의 얼굴이 더 환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런가요? 네. 너무 바쁘셔서 그런가 네,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코스피 6,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5,000포인트를 달성한 지 3주 만에 6,000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른 모습인데 요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동시에 체크를 할 수 있으시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아니면 뭐 한국금융지주나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지주 회사들 옛날로 말하면 뭐 국민은행 그렇죠? 네, 대표적이죠. 네,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AI에 대한 얘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옆을 싹 쳐다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금융지주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특히나 좀 어르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나는 사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뭐 있겠지. 그러면서 맞아요. 쳐다보면 네. 3-4배가 올라간 그래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체력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금융주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의 국가에 얼마나 대출이 돼 있는지, 대출 상환이 잘 되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유동성, 돈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에.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디폴트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융회사의 실적과 그다음에 뭐 부도율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체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대변이 되는데 일단은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아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1년을 지냈지만 이렇게 살짝 쳐다보면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피 6,000이 그냥 AI 반도체 관련으로만 된 것은 아니다. 물론 메인 주된 이유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ROE가 높아지고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6,000 앞으로는 7,000, 8,000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금융회사들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또 그렇다고 해도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 쪽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삼전닉스의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도체 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데이트할 만한 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항상 있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뉴스는 하루에도 500개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노무라 증권에서 물론 노무라 증권은 글로벌 IB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상당히 그래도 큰 인베스트먼트 뱅크 중에 하나인데 노무라 증권에서 코스피 목표를 지수를 7,500에서 8,000선 요 레인지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6년 PER로 보면 한 12배 정도.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뭐 당연히 메모리, HBM 뭐 이런 거 코멘트 했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당연시 되는 것이고 기업 개혁이 실현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8,000선 돌파도 가능하다. 8,000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회사들의 체력
전체적인 우리 금융시장의 변화, 혁신의 뭐 근거가 된다 이렇게 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조금이라도 금융시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대만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배당률은 아마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런가요? 예, 거의 꼴찌에 가까운데 메모리 기업이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설명을 드리고 할 때 메모리 기업의 순이익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한 이제는 50%까지 차지합니다. 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수가 잘 보세요. 2000포인트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여도가 1000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딱 그렇게 반이니까요. 볼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너무나 좋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포션,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64%를 차지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사실 옛날보다 훨씬 더 이게 높아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시장 체력도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3법 개정을 통해서 뭐 일단 배당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네. 2026년, 27년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숫자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온다면 네. 8,000포인트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8,000포인트 어떻게 나와? 저건 이상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00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매몰돼서 야, 8,000이라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실적이 이만큼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되면 그게 8,000이 아니라 8만이라도 네. 그게 합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은 합당한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상향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예상 추정치대로 나와준다면 앞으로도 시장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글로벌 투자 전략가시잖아요. 글로벌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그니피센트 7이 예전처럼 좀 비싸기만 한 구간이 아니다. 이제는 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글로벌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나오는 차트를 보면 네. 요게 매그니피센트 7, 소위 말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과연 일반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7개를 빼면 500개에서 몇 개가 남습니까? S&P 500이니까 493개가 남잖아요. 493개 회사 대비해서 얼마나 프리미엄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2020년도, 22년도만 봐도 상당한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거의 100% 가까운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M7 이외에 다른 회사들이 거래되는 PER이 만약에 10배라면 숫자는 틀리지만 가정을 하는 거니까 10배라면 M7은 20배에 거래된다. 그러면 프리미엄은 100%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M7의 프리미엄, 다른 회사 대비해서 네. M7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 정도 됩니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493개, 3개. 예를 들어서 S&P 493개가 PER이 10배에 거래되고 있다면 M7은 12배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오. 그러면 이게 비싼 것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블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 어떻게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만약에 걱정을 굳이 하나 한다면 뭐냐면 이러다가 M7에서 AI 캐펙스를 좀 줄이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M7 어느 쪽에서 AI 사업을 하다가 조금 삐걱대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겁니다. 뭐 짜장면이 여전히 8,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가 짜장면 8,000원이 비싸다 그러겠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짜장면이 지금 3만 원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버블이다. 짜장면 버블이다. 짜장면은 3만 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보시는 밸류에이션이 건가요? 적정하거나 높지 않다. 적정하다. 그럼 좀 이따 제가 향후 얘기하겠지만 네. 호주의 IB 회사인 맥쿼리라고 있어요. 맥쿼리에서 2027년 삼성전자의 실적을 추정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목표가가 얼마더라? 뭐 34만 원인가? 뭐 하여튼 대충 그렇게 돼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은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2027년 그들이 지금 주가의 PR이 몇 배냐? 3.7배래요. 3.7배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2027년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3.7배면 그게 비쌉니까? 물론 맥쿼리가 그 숫자 추정한 거가 그렇게 될 것이다. 100%.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가는 2027년 PER 3.7배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다음 달 열리는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차세대 AI 칩 파인만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젠슨 황 CEO가 세상엔 없던 칩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이 파인만 공개가 좀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가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이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하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6 네. 여기서 이제 최신 인공지능 칩 파인만 네. 이걸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뭐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걱정될 것은 이런 거죠. 뭐 파인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 뭔가 뭐 수율이 좀 안 맞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공부 안 한다고 좀 뭐라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어려워요. 네. 이게 루빈부터 블랙웰 다음에 루빈으로 갔다가 루빈이 이제 파인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루빈부터는 800볼트 아키텍처를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800볼트라는 것은 이제 전기가 그만큼 필요하고 네.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800볼트를 하는 건데 800볼트를 하려면 이게 파워가 세니까 이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전 시스템이 굉장히 또 필요하고 배전 시스템을 잘 하는 회사들이 소위 돈을 잘 벌 겁니다. 수주가 그쪽에 집중이 될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 배전 시스템을 잘하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전기 전력 뭐 여전히 좋죠. 그렇죠. 그 회사 중에서는 LS 엘렉트릭 같은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웰, 루빈, 그 다음에 파인만으로 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CCL이라는 두산전자가 만드는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두산전자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네. 두산전자는 두산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상장된 회사는 두산이고 두산전자는 비상장이에요. 그럼 두산전자에 납품하는 뭐 경화제가 있고 레이진 뭐 이런 게 있어요. CCL을 또 만드는 뭐 소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요.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네.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잘 보셔야 되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파인만은 1나노미터를 사용할 것이고 TSMC를 사용할 것이고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소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은 뭐가 또 업그레이드 되겠습니까? 당연히 HBM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오. 그럼 HBM5가 나올 것이고, 네. 6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2030년까지 쇼트지가 있을 것이다. 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죠. 그러나 희망적이고 고무적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또 차세대 AI 칩 파임만이 공개가 된다면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자동차 쪽 이야기도 해볼게요. 현대, 기아차 요즘에 좀 차분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도 실적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좀 미국 시장 쪽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 편인가요? 뭐 예전부터 확실히 좋아졌죠. 그래서 뭐 약간 농담이지만 얼마 전에 뭐 그 손흥민 선수가 네. 타고 다니는 차 LA에서 보니까 뭐 제네시스 타고 오, 다니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표 한번 보겠습니다. 표 보시면은 제네시스가 이 박스를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17.4% 상승하고 있고, 예. 판매량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 뭐 이것보다는 또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턴 다이내믹스. 오, 이게 이제 IPO를 기업 공개를 할 것이고 네. 이게 얼마 가격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관건인 그래서 것 같아요. 그게 뭐 30조 한다, 40조 한다는데 그것도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올해 약간 3,000%로 빠지면 예, 올해 또 IPO 할 것들이 많아요. 그거 해야 그런가요? 되죠. 스페이스 X 해야 되죠. 그다음에 오픈 AI 해야 되죠. 오, 그래서 이런 아주 뭐 사실 그 진짜 초등학생도 아는 네. 이런 회사들이 아주 큰 자금이 필요로 하고 유동성이 또 좋아질 테고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버블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다. 근데 버블 국면으로 치닫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버블이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버블은 또 버블대로 좀 즐겨야 되는 면이 있죠. 오. 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수요일 날 이 현대차 그룹 네. 그 종목들이 굉장히 상당히 좋았어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과 공부할 만한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고요.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우리가 좀 공부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오이솔루션 그러면 5G 소위 말해서 통신 부품주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요즘에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길게 보면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차트를 보면 사실은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고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통신주가 요즘에 트렌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왜 오이솔루션을 소개하느냐? 우리가 왜 지금쯤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느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광통신용 모듈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입니다. 즉 광통신입니다.
그리고 이 광통신의 출발점에는 반드시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빛으로 바꿔 쏴주는 반도체입니다. 과거에는 전기 신호로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AI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달라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전기를 쓰느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열이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보면 GPU 서버가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광 모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 트랜시버 모듈은 과거에는 사실은 통신용으로만 사용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데이터 센터 내에 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신호를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보면요, 이런 레이저 다이오드, 광통신 관련 부품 때문에 서울 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뭐 무선 기죽에 썼고 가입자 접선망에도 썼고 통신사 백번망에 쓴 이 모듈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데이터 센터 내부의 연결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광통신 모듈을 만드는 사실은 과거에 심심하고 실적이 없었고 그간 적자를 기록했던 이런 OE 솔루션 같은 회사가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OE 솔루션을 한번 깊숙이 차분히 공부해 보시면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뭐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매일 보실 테지만 지금 뭐 20만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뭐 9만 9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에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20만 원대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요. 사실은 뭐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투자자가 있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얼마 전에 맥쿼리에서 호주 IB인데요. 추정치를 또 상향을 했습니다. 참 이게 2027년도에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나 실적을 낼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요. 2027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이제는 476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IB, 모든 증권사가 이렇게 높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2027년도에 영업이익을 476조를 실현한다면 현재의 PER은 얼마 정도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현재 가격 대비해서 PER은 4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봐야겠고 이 희망적인 것을 흥분하면서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공부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